오늘도 저는 제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제 집에서 까치발을 들고 걷습니다. 거실 텔레비전 볼륨은 3을 넘기지 못하고 청소기는 감히 돌릴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시계는 벌써 한낮 12시를 훌쩍 넘겼는데 굳게 닫힌 방문 너머로는 아직도 세상 모르고 자는 숨소리만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방문 앞을 서성이며 굽은 허리로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줍다 보면 불쑥불쑥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릅니다. 복장 터질 노릇입니다. 30, 아니 이제 곧 40을 바라보는 다 큰 자식. 남들은 자식이 취직해서 첫 월급 탔다고 내복을 사왔네, 용돈을 줬네 자랑하기 바쁜데 저는 오늘도 왼수 같은 자식 놈에 밀린 핸드폰 요금 문자를 대신 확인하고 한도 초과가 된 신용카드를 제 연금 통장을 헐어서 막아줍니다. 안녕하십니까? 5060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동반자 붓선생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혹시 지금 여러분의 집안에도 방문을 굳게 닫아 걸고 부모의 노후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다 큰 자식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캥거루족. 이름은 참 귀엽지만 현실은 전혀 귀엽지 않습니다. 피를 나눈 내 새끼지만 밥상머리에서 반찬 투정을 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남은 쓰레기를 식탁에 그대로 둔 모습을 볼 때면 솔직히 말씀드려 꼴도 보기 싫다는 잔인한 생각마저 드실 겁니다. 어디 가서 말도 못합니다. 내 자식 흉보는 것 같아 창피해서 입을 다물고 혹여나 자식 기죽을까봐 집 안에서도 입을 다뭅니다. 그렇게 꿀먹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루하루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부터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이게 비단 어느 한 가정만의 문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30대 이상의 성인, 이른바 성인 캥거루족이 무려 31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혼인 30대 10명 중 절반이 넘는 54%가 아직도 부모 품을 떠나지 못하고 얹혀 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취업에 실패해서 혹은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다시 돌아온 리턴 캥거루까지 합치면 그 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취업이 힘들다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니까 처음엔 1, 2년이면 끝날 줄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조사 기관에 따르면 부모가 성인 자식 1명과 동거하며 지출하는 생활비, 통신비, 보험료, 용돈 등을 합치면 한 달 평균 최소 70만 원에서 100만 원이 깨진다고 합니다. 1년이면 1,200만 원, 10년이면 무려 1억 2천만 원입니다. 퇴직금 타서 아껴 쓰고 국민연금 쥐꼬리만큼 받아서 간장 종지 아끼듯 살아가는 우리 시니어들에게 1억 2천만 원이 어떤 돈입니까? 피땀 흘려 모은 내 최후의 보루, 병원비이자 노후 생명줄입니다. 자식은 방값 안 내고 밥값 굳으니 돈 모아서 나가겠다고 큰 소리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모 집에 얹혀 살면서 아낀 돈으로 명품을 사고 최신 스마트폰을 바꾸고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갑니다. 정작 늙고 병든 부모는 마트에서 100원이라도 싼 두부를 고르려고 눈을 비비는데 자식 방 앞에는 새벽마다 비싼 배달 음식 빈 그릇이 쌓여갑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은 돈보다 더 가혹합니다. 아버님들은 평생을 바쳐 일하고 은퇴해서 이제 좀 집에서 편히 쉬려는데 거실 소파를 차지하고 누워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다 큰 아들을 보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어머님들은 어떻습니까? 평생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이제 겨우 밥에서 좀 해방되나 싶었는데 30 넘은 자식 삼시세끼를 다시 차려대야 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무수리 팔자를 벗어나지 못하나 눈물이 왈칵 쏟아지실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부모와 자식, 우리 가족 전체가 구멍난 배를 타고 서서히 깊은 바닷속으로 함께 가라앉고 말 것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붓선생도 여러분의 그 찢어지는 마음 누구보다 깊이 이해합니다. 왜 진작 모질게 내쫓지 못하셨는지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압니다. 세상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번듯한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절망하는 시대입니다. 밖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상처받은 내 새끼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 등 뒤에 대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치겠습니까? 남의 집 자식들은 빵빵한 부모 만나서 전세금도 지원받고 차도 뽑아주는데 나는 그렇게 못해줘서 오히려 미안하고 죄인 같은 마음, 그게 바로 대한민국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내 손으로 먹여야지 바람 부는 세상에 내보내서 고생시키느니 내 품에 조금 더 둬야지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장 뼈아프고 잔인한 진실을 하나 마주하셔야 합니다. 눈물을 머금고 한 번만 상상해 보십시오. 10년 뒤, 20년 뒤 우리가 병들어 눕거나 이 세상에 온기를 남기지 못하고 영영 눈을 감고 난 뒤의 일 말입니다. 부모라는 크고 따뜻한 온실, 그 거대한 우산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나면 홀로 남겨진 그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요? 나이 50이 되도록 제 손으로 공과금 한 번 내본 적 없고 세탁기 돌릴 줄도 모르고 통장 관리하는 법도 모르는 그 아이, 평생 부모의 연금에 빨대를 꽂고 살던 그 아이가 냉혹한 정글 같은 세상에 덩그러니 내동댕이 쳐졌을 때 벌어질 비참한 현실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머님, 아버님, 여러분이 매일 아침 차려준 그 따뜻한 밥상과 안쓰러워서 대신 갚아준 그 카드값이 사실은 자식의 두 다리를 묶어버리고 세상과 맞서 싸울 자생력을 완전히 거세해버린 달콤한 독약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부모의 맹목적인 희생이 내 자식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반쪽짜리 어른, 아니 나이 든 어린아이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깨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섭도록 단호해지셔야 합니다. 내 새끼를 진짜 사랑한다면, 내 새끼가 내가 죽고 나서도 이 험한 세상에서 밥 굶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남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눈물을 닦고 그 품에서 아이를 거칠게 밀어내야 합니다. 어미 새는 새끼가 둥지를 떠날 때가 되면 가차없이 새끼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새끼가 날갯짓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밀어냅니다. 그래야만 새끼가 자신의 날개를 펴고 푸른 하늘을 스스로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로 그 어미 새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 자식을 식탁에 앉히십시오. 그리고 정확한 액수와 기한이 적힌 생활비 청구서를 내미십시오. 이 집에 계속 살고 싶다면 매달 방값과 식비로 최소 50만 원을 내라. 못 내겠다면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줄 테니 내 힘으로 보증금을 벌어서 고시원이든 월세방이든 무조건 나가라. 이렇게 쐐기를 박으셔야 합니다. 물론 자식은 펄펄 뛸 것입니다. 부모가 돼서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냐?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숨막히게 하냐며 방문을 쾅 닫고 원망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 원망 섞인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부모의 가슴은 수백 번도 더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빨래를 해주는 것도,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주는 것도 당장 멈추십시오. 스스로 밥을 해먹고 스스로 더러운 옷을 빨아입게 내버려 두십시오. 얼어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노후 자금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훗날 자식에게 경제적 짐을 지우지 않는 가장 확실한 자식, 사랑의 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부모가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자식의 인생은 그 순간 함께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당당하게 내 몫을 챙기고 내 지갑을 닫으십시오. 지금 당장은 자식에게 독한 부모, 매정한 부모라는 원망을 들을지언정 10년 뒤 자식이 혼자 힘으로 세상에 굳건히 섰을 때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내쫓아 주어서,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 주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노라고 말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당신의 그 어렵고도 외로운 결단을, 피눈물 나는 그 진짜 사랑을 저 붓선생이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답답한 속마음을 저 아래 댓글창에 시원하게 다 털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060 시니어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붓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당당하십시오.